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1월 6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전날보다는 괜찮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주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전장에는 반도체 관련주의 힘으로 크게 갭상승으로 출발했었고 그게 그대로 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또다시 하락하면서 여전히 변동성을 대비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0.5%로 종가상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코스닥은 물론 코스닥도 비슷한 그림이었지만 0.4%의 하락과 함께 9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 코스피 내에서는 하이닉스의 흐름이 좋았었고 또 금융주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원전 관련주, 네이버, 또 조선주까지 이쪽은 여전히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또 코스닥은 로봇 관련주의 흐름이 가장 좋지 못했었고요. 그래도 시총 1위 기업 알테오젠의 이전 상장 이슈와 함께 오늘은 3%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수는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시총 1, 2, 3위가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이 약간의 지수를 왜곡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1조 6천억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다행히도 기관이 8,700억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자칫하다 어제 같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상당 부분 선방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급을 보면서 조금은 참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외국인 주도주보다는 기관 주도주 있죠? 이쪽을 공략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 흐름이 조금은 나뉘는 것도 결국에는 하이닉스는 기관 주도주였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외국인 주도주였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이 조금은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이틀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5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로 보겠습니다. KB금융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신한지주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오늘 흐름이 좋았던 LG전자, 코스피의 외국인의 수급이 너무나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 모두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금융지주, LG이노텍, LG전자, 한국전력, 고영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KB금융, 알테오젠, 두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은 다행히도 미국 증시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조금은 반영이 되었고 한번 미국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스닥은 0.6%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자 최근에 5일 동안의 추세를 보세요. 물론 상승으로 마감했던 날도 있지만 5일 연속으로 파란 음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마무리가 되었고 그 흐름을 조금은 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 비슷하게 0.3%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다우지수도 0.4%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가장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 급등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8%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 조금은 반영이 되었던 것 같고 특히 그동안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하이닉스 쪽에서 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본 증시를 보면 마찬가지로 3일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 1.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0.8%, 중국도 0.8%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밑에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밑에 긴 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저는 일단은 캔들만 보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밑에 꼬리를 달았다는 것은 저점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렇다는 것은 시장이 조금 빠진다고 해도 대기 매수를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우리가 이 점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로 디테일한 부분이 나눠집니다. 지금 코스피는 이틀 연속으로 밑에 긴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틀 동안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 내가 가진 종목은 정말로 시장 흐름과 비슷하게 나왔었는지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 직접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을 것이고 또 지수보다 훨씬 좋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도 있었겠죠. 대표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종목을 보면 바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자, 우선 하이닉스는 어제도 9% 이상의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가는 거의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4%의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를 보면 약간은 코스피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확실히 하이닉스보다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뭐 자동차는 약간은 코스피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반대로 원전주, 상반기에 시장 주도주였던 원전주를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틀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 테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을 보면 어제까지는 코스피와 조금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4%의 빨간불과 함께 코스피는 그래도 파란 우봉에서 꼬리를 달고 있었다면 이거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코스피보다는 흐름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자, 코스피가 이틀 전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거보다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조정이 깊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매수할 것이 아니고요. 특히 최근 구간의 시장 주도주였던 업종들이 있죠. 그런 업종들을 어디에서 매수할지 첫 번째로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시장보다 퍼포먼스가 조금 더 약할 수가 있고 되려 반등이 나고 다시 한번 주가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는 직전 저점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매수했던 종목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조금은 커진 시점이었던 만큼 길게 가져갈 생각은 하지 못했었고요. 어제 코스피가 저점에서 조금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진입하고 거의 시초가의 수익 실현했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가 변동성이 커졌다는 관점에서 과거보다는 조금은 짧게 짧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습니다. 일단은 저는 고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것은 물론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긍정적인 수급으로는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쳐다본다면 고점 더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재료들을 보면 자, 첫 번째로 실적 부분에서 어제 저녁에 한 가지 기사가 있었고요. 하이닉스가 HBM4 공급가를 50% 올렸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HBM3 기준이거든요. 거기서 50%를 올렸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는 것은 3분기에 영업이익이 11조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조금은 기대감을 있었기 때문에 KB증권이었나요? 목표 주가를 100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단번에 가진 않겠지만 일단은 공급가를 무려 50%나 올렸다는 것은 저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단가를 뭐 5%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50%를 올렸다는 것은 참 경이로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B증권에서 또 한 번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코스피가 내년에 5,000포인트를 갈 것이고 또 2026년에는 2027년이죠. 7,500까지 갈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황당하게 보이긴 하는데 또 미래는 알 수도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하이닉스가 공급가를 50% 올림으로써 기업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이런 부분에 시장의 관심사가 크게 맞아 떨어진다면 솔직히 7,500포인트까지 모르겠지만 뭐 내년까지는 5,000포인트 정도도 한 번쯤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약보합 있고 하이닉스는 4%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기업의 시총 차이를 보면 이제 160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HBM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이 시총이 비슷해지는 순간도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24% 정도? 그 정도 됐었고 하이닉스는 거의 한 자릿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4%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코스피의 상승, 그거는 삼성전자보다는 다수 SK 하이닉스 쪽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판가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물론 하이닉스의 흐름이 너무나 좋죠. 그렇지만 코스피가 변동성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제만큼의 급락은 아니더라도 또 한 번에 이렇게 출렁이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변동성은 계속 변동성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구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 보시고 지금은 나의 생각에 대한 확고한 기준보다는 반대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수익 낼 것만 생각을 하고 손실이 났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되어 있다면 내가 뭐 예를 들어 50만 원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을 뭐 30만 원에 선방을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손실 방어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들을 몇 개 꼽아보면 첫 번째로 반도체 관련주. 그 안에서도 하이닉스가 정말로 강세 흐름이 있었고 사실 삼성전자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금융주였습니다. 자, KB금융이 오랜만에 4% 빨간불이 들어왔고 신한지주도 5%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금융주는 하반기에 기대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자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즉 배당 분리과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어제 AI 거품론 때문에 기술주가 많은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대안으로서 오늘 금융주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됐고 또 조금은 특징적인 것은 LG그룹주가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최근에 고점을 다 돌파했고요. 오히려 이틀 전 고점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도 마찬가지로 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지수사에 좋은 움직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G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었죠. 하지만 오늘은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동안 AI 관련주 이쪽으로 많은 수급들이 집중이 되었다면 오늘만큼은 시장에 다른 대안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금융주였고 또 두 번째가 LG그룹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력기기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었죠. 뭐 아까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한국전력도 굉장히 좋았었고 전력기기 쪽은 모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AI 관련주로 많은 수급이 몰렸었다면 시장이 약간은 다른 대안을 찾았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됐고 또 두 번째, 어제처럼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로 시장의 대장주가 누구였는지 이 부분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서 그런 업종들을 선별하고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11월 계획 잘 세워보시고요. 조금은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다고 해도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